네, 계속해서 VIP 문제풀이 2차 2과목 11강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는 복분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블루베리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수학전 종합이용 과실 손해보장 방식의 복분자 품목.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렵게 나오면 뭐가 어려우냐 했을 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질문 1과 질문 2가 없이 바로 피해율을 구하는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해서 8점, 그리고 보험금을 구하는 계산과정 값을 쓰시오 했을 때 7점. 이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물어보면 그냥 답을 하면 되지만 이럴 때 피해율을 구하는 계산과정과 값 이렇게 보면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조사 내용을 딱 보니까 5월 20일 집중 후, 그러니까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리고 6월 1일부터 수학 개시 후에 또 사고가 났을 경우 이걸 구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중급 문제고 주어지지 않고 바로 피해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좀 상급 문제다. 우리는 지금은 이 문제는 복분자에 대해서 상급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럴 때 문제를 잘 보시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대로 논리를 쭉 전개하고 내 스스로 이것을 정립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해율을 구한다. 일단 1번은 피해율을 구한다. 피해율을 구한다 하면 이렇게 피해율을 딱 구한다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죠? 평년 결과 모지수 분의 A 플러스 B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지에 쓰는 거요. 문제지에 써놓고 우리는 여기서 A를 구해야겠구나 하는 부분에서 논리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략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 피해를 구하라 했을 때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종합위험일 때, 그죠? 종합위험일 때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합위험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한다면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년 결과 모지수 분의 A 플러스 B를 할 때 우리는 A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이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다. 이렇게 딱 해놓고 고사 결과 모지수는 A 값은 평수미다 말이죠. 수학량은 기 마이너스 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할 때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먼저 또 써야 되겠죠. 꼬리를 물으세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구한다. 결과 모지수를 구하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어떻게 구하지 했을 때는 문제에서 다 주어지잖아요. 문제에서 11폭이라고 했으니까 11폭이 곱하기 힘이 넘치니까 전후 2폭이씩 하니까 5폭이 되겠죠. 본인 포함해서 둘 하니까 5폭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11포기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조사, 평가사가 220개다 라고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4개를 구할 수가 있어. 4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정분량, 환산, 통계가 들어갔죠.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다. 그럼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살아있는 4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또 평가서 조사를 하죠. 근데 15%는 빼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정분량된 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했을 때는 우리는 표본폭이 6송이 열매수를 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330개 주어지죠. 330개 중에서 수정분량된 것은 피해 입었다 하면 거무튀튀한 게 전부 다 수정 피해 과실수예요. 피해 열매수기 때문에 그것도 개수를 주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99개 주어진가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적값이 4 곱하기 조사값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0.6개가 나왔다 이거. 0.6개. 그죠? 그러면 기수 미보상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용어가 입에 좀 붙지 않지만 하다 보면 됩니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고사 결과 모지수는 우리가 배웠던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평년 수확량이 문제에서 5개를 주어졌기 때문에 5 마이너스 요 기수 이게 수확량이잖아. 그죠? 수확량은 4개 마이너스 0.6개 이게 수확량 기수잖아. 이것에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10%다 주어졌기 때문에 0.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0.16개 0.16개가 되더라. 그러니까 종합위험에 대한 고사결과 모지수는 평년결과 모지수 5개 5개 빼기 기수 4개 마이너스 요거 수정불량 환산결과 모지수 기수 마이너스 0.6개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결과 모지수 0.16개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이게 즉 A값이란 말이죠. A값. 그러니까 평수 미 이렇게 해놓고 구하면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 모지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1.44개 1.44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비행률은 1번 종합위험에 대한 고사결과 모지수 구하고, 두 번째는 특정위험에 대해서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할 거다. 이때 기준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수할 때 기수가 기준이 되고, 이 값이 사고가 없었다면 평년 결과 모지수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위험에 대한 고사 결과 모지수는 기수, 즉 기 마이너스 수 4개 마이너스 0.6이 기준이 돼서 이제 우리가 수잔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정위험에 대한 부분은 기 마이너스 수 요게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수정불량 기수 그 다음에 환산계수가 들어가겠죠. 특정위험에 대한 수확감소 환산 고사결과 모지수가 들어가겠죠. 특정위험에 대한 고사결과 모지수는 이렇게 요 곱하기 그 다음에 바로 구해야 됩니다. 바로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우리가 특정위험에 대한 고사결과 모지수는 이 값에 대해서 수잔이 얼마지 하는 게 나오죠. 수잔 값을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든지 아니면 수확량 잔여 비율이 65% 주었잖아요. 그죠? 65% 주었으니까 65%에서 이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조사값. 그래서 조사값도 딱 문제에 보면 결실 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210개 중에서 바로 210개 중에서 몽골 맺힌 열매수가 63개다 이거지. 그러니까 특정위험 고사결과 모지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특정위험 고사결과 모지수를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됩니다. 그죠? 한 번에 구할 수 있죠. 65%는 이미 수잔에서 주어졌고, 아니면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사값이 210개 중에서 63개 매치에서는 이 차이에 대해서 되는데 그 기준이 이거란 말이지. 이렇게 구해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위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요서 문제에서 또 미보상 비율을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고사 결과 모지수는 나오겠죠. 자, 이렇게 수확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요거 빼기
요거 빼기 미보상 고사 결과물수 주어질 거라고. 이게 바로 무슨 값이냐? 특정 유형 고사 결과 모지수는 바로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다가 빼기 미보상은 안 해주겠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구해버리잖아. 특정 유형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시간 단축이죠. 그러면 특정 유형 고사 결과 모지수는 앞에서 나왔던 이것에서 수잔 그리고 조사값 이렇게 이 값이 즉 특정 유형담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한 번에 구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 값이죠. 이 값에 대해서 곱하기 몇 프로죠? 미보상 비율은 10%니까 0.2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값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6 곱하기 0.1 하니까 1.19개란 말이죠. 1.19개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1.19개예요. 이게. 그래서 10% 하니까 0.119가 되겠죠. 0.119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단계를 생략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죠. 이렇게 요거에서 바로 마이너스 0.119개다 이렇게 해서 모지수는 이렇게 구해버리면 1.07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 한 줄 더 써도 되겠죠. 그래서 특정 위험에 대한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물수, 수학 감소에 따른 환산이죠. 통계가 들어갔죠. 통계가 환산 고사 결과물수, 환산 고사 결과 무지수는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1.19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생략을 해도 됩니다. 왜? 한 줄을 딱 풀어버렸으니까.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면 되고. 그래서 특정형 고사 결과 모지수가 1.071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율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율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피해율은 세 번째 우리가 구하는 값은 평형 결과 모지수는 아는 값이죠. 5분의 A 값이 요거 A 값이 나왔잖아요. 1.44개 B 값이 1.071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41 플러스 1.071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해율은 이렇게 1.071 이게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의 합친 피해율이 된다. 이게 50.22%가 나온다. 다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질문 이제 문제에서 질문 2가 되면 2라고 쓰면 되고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원을 했으니까 1000만원 곱하기 피해율 0.5022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20%. 이렇게 해서 구하면 3022 나오겠네요. 30220001이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풀이한 이 과정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했을 때 각각 질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풀어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종합위험에 대한 고사 결과물수, 즉 평형 결과물수분의 A 값을 먼저 구하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평형 결과물 아니까 모르는 값,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에 대해서 구해서 대입을 해서 위에다가 딱 써놓고, 그 다음에 특정 위험에 대한 고사 결과모지수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학량인 기수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수단이 나오고 조사값이 나온단 말이죠. 이 값을 우리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다가 쓰셔도 되고 바로 풀어도 된다. 자신 있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이 식을 계속해서 쓰고 1.19 구하고, 그 다음 밑에다가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 나온 값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최종 피해율은 평형 결과 모지수에서 A 플러스 B를 해줘서 피해율을 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종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보험금까지 구하는 것. 제가 했던 방식대로 여러 번 해버리면 이것도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래서 전번 시간에 했던 하나하나에 대해서 푸는 거하고 더 어려운 것은 아예 종합위원 고사결과 모집수를 구하라, 특정위원에 대한 과실손해 고사결과 모집수를 구하라 하는 것이 없이 그냥 피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가 더 어려운 문제다.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험에 나올 이제 문제 중에서 제가 총 정리로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쭉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렇게 실제 수입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개정사항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이제 블루베리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오늘 블루베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험은 가피자이면 틀림없다. 우리가 하는 일이 피해율을 구하는 거다. 자, 피해율을 구할 때 피해율은 꽃피조사 잘 보셔야 됩니다. 피해율을 산출할 때는 이 수확 전에 꽃피해율을 조사하고 과실손해가 있는 품목이 감귤이 있죠. 그래서 평년수확량 구할 때 그 조사값이 평년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을 하는 이유는 바로 피해율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귤과 블루베리는 평가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피해율을 어떻게 하지? 할 때 꽃피 조사가 꽃이 피고 과실이 열리는데 이때 꽃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면 피해율은 과실손해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면 곱하기 1 마이너스 그만큼 빼야 되겠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해주면 되는데 그 피해를 실시한 경우가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지. 그죠? 그때 피해율을 구하는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봉무감에서 감귤과 비슷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감귤은 결국은 피해가 수확 전에 피해가 있었고 미보상 비율이 10%, 수확 개시 후가 되면 15%일 때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피해율은 알파 플러스 나머지 100%에서 알파를 뺀 곱하기 베타, 그죠? 요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미보상 비율이다 했는데, 여기서 블루베리는 이 수확 개시 전에 미보상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업무방법서가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확정이 돼서 미보상 비율이 있는 걸로 나온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20%, 지금처럼 이 내용이 바뀌지 않을 확률이 한 80%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이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 2월 28일 날 기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바뀌면 그때 가로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자.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 나오기 딱 좋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해율은 최종 꽃 피해율, 그죠? 과실이 아니죠. 수확 전이라 보면 되죠. 꽃 피해율 플러스 나머지 100%에서 마이너스 꽃 피해율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베타 과실손해 피해율을 해주셔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괄호가 전체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이 한 번만 적용하기 때문에 없는 거하고 요거 다르죠. 요게 다르고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하지 하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자, 과실손해 피해율은 그죠? 전체 과실수가 100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피해 과실이 몇 개? 30개다 했을 때 이 수잔이 들어갑니다. 수잔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잔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에 수확 개시 이전이다 해서 이는 1이 들어갈 거고 수확 개시 이후가 됐다 하면 계산을 해서 이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재밌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수학개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건데 100%에서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 표준 수학일수는 30일로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바로 30을 해요. 그 다음에 사고 날짜가 30일이고 마이너스 수학개시 일자가 5일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좀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한 대여섯 번 들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녀 수학량 비율은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 수학량 수학 개시 전에는 당연히 100%, 1이라고 하는 것은 100%라는 뜻이죠. 1, 그죠? 그래서 수학 개시 이유는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표준 수학 일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30을 외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사고 일자가 30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30일 분의 사고 일자를 주겠죠. 문제에서 사고일자는 30일이고 만약에 수학 개시 일자가 15일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는 바로 우리는 50%면 알 수 있죠. 50%. 제가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가 30일분에 사고일자가 30일이니까 그 수학개시 일자가 차이 15가 되니까 1 마이너스 50% 하니까 이 50% 이게 0.5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이 알파 값 알파가 뭐냐? 최종 꽃 피율이에요. 최종 꽃 피율을 또 구하는 게 재미있단 말이죠. 변수가 여러 개 있죠. 알파, 최종 꽃 피율을 어떻게 구할 건데? 꽃 피율은 최종 꽃 고사율에서 가중치를 또 곱해줘요. 꼬리에 꼬리를 묶으면 되죠. 그럼 최종 꽃 고사율은 어떻게 구할 건데? 그죠? 그러면 꽃눈의 고사율이 나오겠죠. 꽃 고사율은 꽃눈의 고사율이 있어. 이것도 문제에 다 주어집니다. 꽃눈의 고사율이 이제 우리는 100개 중에서 꽃눈의 고사율이 피해 꽃눈 수는 30개다. 그 다음에 조사 꽃눈 수는 100개다 했을 때 그죠? 그럼 100개 중에 30개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30%가 됩니다. 30%. 지금 했던 거 그대로 여러분 써보세요. 30%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꽃 고사율을 어떻게 구할 건데 꽃눈 고사율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꽃 고사율도 이게 구할 수 있겠죠. 꽃눈 다음에 꽃이 생기는데 꽃 고사율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꽃 고사율도 조사 꽃수가 예를 들어서 50개 분의 피해 꽃수가 25개 문제 주면 이렇게 25개에서 50%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 조사를 된 값, 피해 꽃수가 몇 개고 꽃사 꽃눈 녹하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꽃 고사율은 어떻게 구할 건데 그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최종 꽃 피해율은 어떻게 구할 건데 최종 꽃 고사율 그죠? 30%가 되겠죠. 꽃 알파가 0.3이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0.3은 0.7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곱하기 그 다음에 꽃 고사율 꽃 고사율은 바로 50개 중에서 25개라고 했으니 이렇게 구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65%가 최종 꽃 고사율이 되겠죠. 그죠? 꽃눈에 대해서 30%인데 그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꽃으로 조사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65%가 최종 꽃 고사율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최종 꽃 고사율은 0.65 곱하기 이 가중치가 있더라. 가중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최종 꽃 고사율 범위에 따른 가중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보면 제가 강의할 때 7의 법칙과 15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작물 손해평가서 공부할 때 7이 많이 나오고 15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7이 나오는 것은 농작물에서 할 때 표본조사 시 몇 품목의 표본조사 시 로스율이 7%, 그죠? 로스율이 7%다 하는 것도 7이고, 그 다음에 적과점 품목에서도 태풍이 불었을 때 낙과 피해만 조사하면 착과 피해는 조사하지 않아도 그것의 7%가 착과 피해라 하는 것도 자연의 법칙이고, 그 다음 15라고 하는 것도 경작불능보험금에서 수학불능보험금, 경작불능보험에서 수학불능보험금 갈 때도 플러스 15%를 힘다. 인건비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분자에서도 자연수정 분량은 안 봐도 15%예요. 그러면 꽃눈, 이것도 오복무감에서 복분자의 자연수정 분량률처럼 이것도 15만 알면 다 끝난다. 즉 최종꽃 고사율이, 최종꽃 고사율 나오죠. 여기서 최종꽃 고사율이 계산을 해보니까 최종꽃 고사율은 요거 나왔죠. 최종꽃 고사율은 꽃 고사율 30%에서 나머지에서 꽃 고사율, 꽃눈 고사율에서 이렇게 하니까 65%가 최종 꽃 고사율이 나왔죠. 65%. 65%가 나왔다는 거지. 65%가 나왔잖아요. 이 65%가 가중치를 어느 정도 해줄까? 했을 때 이제 최종 꽃 고사율이 65% 나왔는데 이때는 이렇게 20% 미만은 제로. 그 다음부터 15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20% 미만까지는 최종 꽃 고사율의 가중치를 주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15를 더하면 돼요. 쉽죠? 여기서 20% 15를 더하니까 35% 미만. 그 다음에 15를 더하니까 50% 미만. 그 다음에 15를 더하니까 65% 미만. 그 다음에 80% 미만. 95% 미만. 그 다음에 110은 없죠. 100%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앞에 나오는 수는 20% 미만이니까 당연히 20% 이상이고, 이거는 35% 이상. 이건 앞에 거는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5의 법칙만 기억하면 이것도 1을 중심으로 0.9, 0.8, 0.7, 0.6, 0.5까지만 하면 표를 주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종 꽃 고사율은 이제 65%고 가중치는 최종 꽃 고사율의 범위에 따라서 65%니까 아 너는 0.7을 해라. 그죠? 그래서 0.7을 하면 돼요. 그래서 0.7을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 꽃 피해율은 65%니까, 65% 이상이니까 요거네. 80%네. 그죠? 틀렸을 때는 두 줄. 그래서 이게 중요하네. 65% 미만이고 65% 지금 나온 것은 65%가 딱 나왔기 때문에 65% 여기 해당되죠. 0.8. 그러니까 여기서 0.8 가중치를 해버리면 최종 꽃 피해율은 0.65 곱하기 0.8 해서 52% 나오네요. 52%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 꽃 피해율은 이제 나왔다 이거지. 얼마나? 52%. 그래서 꽃 피해율은 0.52 플러스 1에서 0.51을 빼는 거가 0.48 바로 쓰세요. 그죠? 1 마이너스 0.52 하는 것은 바로 0.48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괄호가 줄어들죠. 곱하기 이제 베타는 이제 요거 30개 중에 아까 문제에서 30개 중에 표준 수학에서 30개 중에 문제에서 뭐 20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잔이 50% 나왔죠. 이렇게 해서 20개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있다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면 되죠. 항상 1 마이너스 미보상이 없으면 0, 있으면 10%. 요렇게만 계산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0.52 플러스 1 마이너스 0.52는 0.48 곱하기 표준 수학일수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중치 피해 과실수가 몇 개다라고 주어지면 20개, 그 다음에 수잔 20개 주어졌고, 그 다음에 50%는 이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미보상 비율 주시면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68%가 정답이 된다. 68%가 정답이 된다. 자, 다소 처음이고 복잡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지금은 개념을 잡아낸다. 개념을 잡아놔야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까지도 한번 풀어보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은 한 문제 더, 6번은 뭐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 과시손해보장 방식 과수 품목 알맞은 말을 쓰시오. 경작불용 품목 복분자, 나무손해 품목 무화과 온전밀감. 요거는 다 아는 문제겠죠. 특정위험 과시손해보장 품목은 복분자와 무화과. 요거는 풀이가 쉽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복분자가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면 그냥 피해율을 구하라 했을 때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에 대해서 구하고 그 다음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 블루베리는 현재 거의 확정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내용이 확정될 것 같아요.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걸 갖다가 쭉 개념 잡으시고 시험에 나오겠구나 하는 부분은 좀 복잡하죠. 가중치도 15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고, 요거 최종급 비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순수에 따라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래서 각일을 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 강의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